검찰이 지금 정치권 한쪽은 쫓겨다니고 한쪽은 풀어야 될 숙제를 지금 못 풀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거부했던 비리 의혹 여야 의원들 강제 구인하는 과정에서 의원과 또 검찰 수사관들의 쫓기는 모습 저희 뉴스를 통해 보내드렸습니다. 마치 등 떠밀려 출석한 5명의 여야 의원 중 3명은 구속됐고 2명은 영장이 기각됐죠. 자,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상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바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뒤에 등 떠밀려 출석한 의원 5명, 그중에 3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임시국회를 하루 남기고 검찰과 비리 의원들 쫓기는 추적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2명은 불구속됐습니다만 결국 3명은 본인들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영장실질심사로 받고 출석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참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차명 전화까지 가지고 마치 달아나다시피 한 현역 의원도 있었습니다. 3명은 구속됐고 2명은 불구속됐습니다. 자, 먼저 민 원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상황 쭉 지켜보셨을 텐데. 참 국민으로서 봤을 적에 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어이없는 그런 행동들이었는데 그게 그저께 밤부터 이루어졌죠. 예. 1분 전에 방탄국회가 아무리 아니라고 1분 전에 방탄국회 소집 공고 내고 예.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원내에서는 그렇게 대처해줘. 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저지특위 구성하고 예. 그다음에 세월호 특법법 논의는 저 뒤로 두고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은 도망 다니기 시작하고 출석 거부하면서 예. 이게 구속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영장 실질심사거든요. 와서 얘기 들어보자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입만 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년 전부터 개혁하겠다고 내놓은 불체포 특권, 그다음 면책 특권 범위 이 부분을 또 스스로 국민들 앞에 민낯으로 어기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 거의 이게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냥 출석하라고 했을 때 출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되는데 이틀 남았는데 그것도 변론기일 준비한다고 못 나가게 됐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몇 차례 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그때 잡혀가지 않고 예. 회기 중에 몇 달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불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은 사례가 몇 번 있죠. 예. 과거에 이런 성공 사례가 지금 좀 지침이 된 것 같은데요. 성공 사례 이런 거.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수창 지검장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 엄란한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도마 위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나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고위직일수록 그 고위직에 상응하는 엄격한 도덕 기준을 일반 국민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 국회의원이나 임수창 지검장의 사례에서 보면 김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해줘서 예. 일반 하급 공무원들 같으면 사표 수리가 안 되죠. 예. 검경의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을 때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탄국회를 열어서 면책 특권을 활용하게 만드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회 지도층인 상류층 인사들이 과연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보니까 다 구속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명 중에서 야당 의원은 2명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리 자신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예단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마치 정치 투쟁으로 연결하면서 가는 이런 고질적인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3명이 구속이 되고 2명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 칼을 들고 갑자기 신계륜 의원 앞에 나타났어요. 장난감 칼이라고 합니다만 사진에 잡혔는데요. 사진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계륜 의원이 어제 오후에 서초동에 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지방법원에 출석하는데 장난감 칼을 휘두르면서 했습니다. 물론 신계륜 의원 오늘 신문의 표현에 빌리자면 당황하지 않고 끝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분노한 국민들의
심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비리 국회의원에 대해서 단죄를 시민들이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건데 이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절차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신계로 넣은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어찌됐건 11시에 그 영장실질심사 출두 시간 예정됐는데 그 시간을 버티다가 오후에 출두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저렇게 봉변 아닌 봉변을 받은 거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사회에 지금 정부나 그다음에 이 공권력 또 사회 지도층 상류층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불신이 아주 가속화돼 있다. 예. 엊그제는 그 아산시청에 예. 그 수몰 보상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차에 또. 인화물질을 실고 시청에 돌진도 안 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도 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자력 구제 격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일반 국민들이 그 우리 사회의 지도적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행태가 지금 만연해 가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뭐냐? 도덕성이 결여되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갖춰야 될 노블레스 오블레저라든지 품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어떻게 보면 서민이나 이 중산층들을 마치 이 지배하는 듯한 이런 권위에 대해서 이 서민들의 반란이죠. 이런 예. 행태가 나타나는 사회 풍조는 굉장히 옳지가 않고요. 결국은 사회 지도층일수록 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만이 저런 행태들을 갖다가 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잠적하고 도주하고 뭐 은신하고 이런데 뭐 6시간 숨바꼭질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제가 다른 얘기를 원래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그런 행동을 해서 결국은 지금 경찰에 거짓말까지 했다가 그게 지금 들통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제 진행자가 뭐 이렇게 주제를 잠깐 바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은요, 검찰 수사관이 쫓겨가는 국회의원 모습 봤고요. 그걸 수사하는 검사의 뭐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검장, 물론 뭐 검찰총장도 있습니다만, 지검장은 공연운남죄로 지금 또 경찰 수사를 받는, 정말 요즘 그 시청자들은요,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창 지검장 얘기를 잠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CCTV를 통해서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김수창 전 지검장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거의 질환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병리적 현상인 것 같은데 예. 그 횟수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런 걸 처음에 애시당초에 본인이 떳떳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결했으면 됐을 텐데 예. 그건 안 됐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걸 검경 갈등이네 뭐네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첨가된 게 이 조직으로서 검찰이 보호해 주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까도 앵커께서 지적하셨지만은 꼭 그런 문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남경필 지사 아들 문제도 지금 또 군대 특혜로 또 지도층 인사로 덮어준 아니가 의혹이 있는데 이 김수창 검사 문제도 조직으로서 검찰에 딱 덮어주려고 하고 사표도 예. 일찍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 섞인 비판적인 눈초리로 꼬리자르기라는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사표 딱 내니까 뭔 소리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15일 동안 사표 처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그냥 또 사표 처리를 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문제가 또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반 그 중하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검경의 수사를 받거나 비리나 예. 또 본인의 품행의 문제로 감찰을 받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일단 사건이 낙이 되었을 때 아하. 그 사표 수리가 되죠.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자기가 불입한 퇴직금의 5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퇴직금도 절반밖에 못 받는 예, 거예요? 이렇게 사표를 갖다가 중간에 예. 지금 경찰에 중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문제를 국민들이 마치 그 옐로우 저널리즘적인 시각에서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검찰이 지금 하나 생각을 고쳐야 될 부분이요. 법을 집행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청에 있어서 이 최고의 사법기관의 예. 수장인데
저런 사람이 저런 어떤 이 공연음란죄, 즉 성도착 증세는 항상 장기적이고 엄밀하게 지속되어 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신병리학적으로 심각한 병이에요. 예. 평생 안 고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이 다른 사법의 이 사례들을 집행을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예를 들자면 저분이 얼마 전에 유명한 댄스 가수의 예. 그 미국으로부터 그렇죠. 마약성 약물 수입과 관련돼서 선처를 한 걸로 예. 굉장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저런 어떤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일반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국민들의 그 생가사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중대한 위치에 있는데 본인이 낮에는 근엄한 검사장으로서 검찰을 지휘하고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저렇게 엄란한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영화나 뮤지컬에서 노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저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분의 정신세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인성 테스트나 전반적인 검사가 저는 이 일정한 지위 이상에는 청문회와 더불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10시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요. 수사 관련 그 속보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화면 하단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또 시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10시에 경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몇 가지 살펴보죠. 어제 저녁 때 국과수에서 CCTV 분석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현장에 8개의 CCTV, 김수창 전 지검장이 촬영된 CCTV가 있었는데 이 중에 5개에서 음란행위가 확인이 됐습니다. 신고자 고등학생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음란행위를 한 사람 김수창 맞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의에 지퍼를 추스려 올리면서 마치 달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한 20분 동안이나 음란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32분부터 52분까지. 이거를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수창이라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병적으로, 이분은 정말, 그렇죠. 예, 좀, 그거는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언론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현직 지검장이었고, 본인은 그거를 동생 주민등록번호까지 대면서 숨기로 했고,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서둘러서 덮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한 그 검사가 이게 힘쓸 묻자 법무부냐, 없을 묻자 법무부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이런 상태로 과연 앞으로 성추행범 수사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권력기관들의 그 조직 보신주의, 그 다음에 제 식구 감싸기, 그게 늘 관행화됐고 해야 되는데 바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수창 전 지검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국가 공권력, 국가 공조직의 차원에서 내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부문, 특히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조직의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다음에 특히 고위 종사자들의 품성의 문제, 인성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검증하고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느냐는 계기로 삼으면서 그런 노력들을 이번에 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야지 예. 이렇게 그 여검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 내부적으로 감싸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요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얼마 전에 김모 차관이 뭐 성접대 그 동영상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결국 근데 그분이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변호사 개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수창 전 지검장도요. 지금 이거 법적으로 따지면은 별거 아니라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을 받는 수준이랍니다. 대략. 근데 400만 그 원. 차관이요. 예. 그러니까 이 박범 사건을 입건 유예했을 적에 김수창 그 검사가 예. 입건했을 때 인천지검장이었어요. 당시 또 지검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공교로워요. 예, 김학의 차관도 네. 그런 사건에 또 연루가 돼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옷 벗으면 그만이다라는 게 팽배하다 보니까 무슨 비리를 저질렀건 일단 덮어두고 시간 지나면 또 어느 서초동 근처에서 변호사 개업하고 이걸 비리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회 지도층일수록 여러 가지 특징과 특혜가 있고요. 또 사회 지도층이 일단 되고 나면 그 이후에도 평생 죽을 때까지 수많은 특혜를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존경과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일수록 본인에게는 엄격한 일종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예. 동시에 따라야 되는데요. 예.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여성들이 다시 고소를 했는데 아직도 뭐 어떻게 돼간다는지 말이 없어요. 예. 그럼 우리 사회의 고위층, 특히 법을 집행하는 층들이 자신들끼리 거대한 마피아 조직 같은 커넥션을 형성해서 서로 딜을 봐주면서 이 보호를 해주는 행태들. 지난번에 보면 이 누굽니까? 이 검찰총장. 예. 최동욱 총장. 예, 최동욱 총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때까지 잡아떼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행태들을 볼 때 이 결국 이런 어떤 자신들끼리 딜을 봐주고 또 보호해주고 하는 커넥션이 상당히 엄청나다. 예. 이런 어떤 부분에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자정 노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 검찰도 감사원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특혜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특혜, 아까 얘기했던 방탄국회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판기념회 얘기를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탄국회 어떻게 하면 그 방탄을 뚫을 수 있을까요? 결국 매번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우리 불체포 특권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선거 끝나면 끝. 그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어제는 그 방탄국회 벽을 그 YTN이 막 생중계로 쫓아가니까 뚫어진 것 같아요. 예, 그게 여론이죠. 결국에 민심을 등에 업고 우리가 뚫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다시 김한길 대표가요, 작년에 대표됐을 때에 예. 국회 민주당의 혁신 작업으로 이 국회의원 소환제도, 리콜제도와 함께 방탄국회 얘기를 하고 특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얘기했어요. 예. 근데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이번도 다시 계기 삼아서 여야 정치인들이 김무성 의원이 다행히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걸 오히려 제도적으로 노력하는 그걸 여당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여야 국회의원이 나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방탄국회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황 수장님, 이 방탄국회 어떻게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범죄 혐의가 검찰에 의해서 국회의장에게 아주 세세하게 통보가 되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출두하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요. 하지만은 그 출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판사 부분이 갈 때까지 검찰의 어떤 범죄 혐의 내용 공개가 예. 좀 제한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법대로 집행이 되는 구조가 맞다고 보고요. 예. 특히 지금 오늘 보면 판사들의 생태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뇌물을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명이 잘 되었다라고 영장 실질심사에서 석방하고 어떤 사람은 영장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판사들도 지금 관행화되어 있는 사실상의 이 출판 기념회 또 소액 후원들을 통한 이 한마디로 이 입법 로비, 예.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서 관행화되었으니까 인정을 한다라는 것인지. 그렇지. 이 범죄 혐의에 있어서 일반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후 뇌물, 삼자 뇌물, 또 예. 편의 제공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거든요. 예. 지금 김영란법을 만들자는 것은 100만 100만 원. 원까지의 그 돈을 가족이나 친척이 받아도 그걸 결국은 뇌물로 인정하겠어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공무원은 10만 원만 받아도 예, 그렇죠. 수십만 원 받아 처벌받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당연히 뇌물을 받는 자리다. 합법적인. 그리고 그것은 관행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출판 기념회입니다. 이 소문으로만 돌던 출판 기념회 책값 1억 5천만 원, 검은 돈의 창고라고 불릴 만합니다. 아니, 왜 출판 기념회는요, 가서 돈 내면 거스름돈을 안 거슬러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검은 돈 창고로 인식된 출판 기념회. 저희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얘기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민정 앵커. 출판기념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출판기념회나 시화전 같은 일부 행사에서 받는 축하금은 예외사항입니다. 얼마를 받든 금액에 제한이 없고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봉투, 일명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묻지마 정치자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19대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를 얼마나 열었나 봤더니 지난 4년 동안 279번 열었습니다. 네, 정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05명으로 출판기념회 가장 많이 열었고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순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횟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 번만 연 국회의원들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 연 국회의원이 54명, 세 번이 13명. 그렇다면 기타 1명 누구일까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무려 6차례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중에는 보기 드물게 출판기념회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열렸나도 살펴봤습니다. 2011년 11월에서 2012년 1월, 또 2013년 9월에 출판기념회가 가장 많이 열렸습니다. 이때는 4.11 총선 석 달 전이었습니다. 출판기념회는 선거절 90일 동안 열 수 없다는 선거법의 조항에 따라 이때 많이 열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때는 국정감사 직전이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섰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 허용 기준과 투명화 방안을 담은 입법안을 추진한다는데요. 국민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후원금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부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받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뭐 의문입니다만 왜 국감 직전에 이렇게 출판기념회가 많이 몰려 있는 겁니까? 그 피감 기관, 그러니까 그 감독을 받는 그런 그 기관들과 그 기관들의 감독을 받는 업체, 예. 그 다음에 그 노조라든지 이런 예. 그 소수 약자들이 갖다가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아하. 그 사실은 지금 통계에서 빠졌는데 상임위별로 보시면은요, 예.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정무위라든가 뭐 산자위, 국토위, 산자위 해서 그 앵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굴러다니는 그 기관들, 업체들을 관장하는 그 상임위, 그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는 굉장히 또 그 돈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렇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불법성이죠. 불법 자금은 아니고 불법성 자금을 편법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창구로서 출판기념회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예산 심사 앞두고 또 예결위원장의 출판기념회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어떻습니까? 예, 출판기념회를 예. 관련되는 법 조항을 개정하자라고 항상 정치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야당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걸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야당의 지도자들도 며칠 후에 보면 소속 의원의 출판기념회 가서 버젓이 축사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야당도 그랬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준칙을 해서 뭐 2번만 하자 임기 내에, 또 더 나아가서 회기 중이나 국정감사 기간에는 못하게 하자 이랬는데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똑같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뭘 하는 데입니까? 어허. 정치인의 정치 자금, 선거 자금을 갖다가 관리하고 감시하는 데 아닙니까? 예. 선거할 때 외에도 하는 역할이 있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9월 달에 입법을 하겠다는 거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나 정치인들의 자금 관리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책을 제가 찍어보면 원가가 보통 한 뭐 5천 원 정도 할 겁니다. 300페이지. 뭐 만 원, 15,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가가요. 예. 그런데 출판 기념회에 가서 아마 평균으로 한 10만 원은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전체 들어온 예. 돈에 보면.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요. 예.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그럼 출판 기념회를 왜 하는가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자, 이 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자, 국회의원의 세비가 있고, 예. 또 국회의원에 데리고 있는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활동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상임위에 들어가서 해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주유대라고 해서 기름값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요즘같이 유권자들에게 봉투도 안 뿌리고 밥을 또 안 사고 뭐 주례도 안 하는데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쓸 데가 있는가? 입법은 전부 보좌관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의 돈이 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난 궁금을 해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출판 기념회나 후원회를 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수입과 지출을 전부 공개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는 법제도부터 만드는 다음에 우리가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내 재산이 이만큼 줄었다. 이래서 내가 이 출판 기념회나 후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국민 앞에 그렇죠. 납득이 가요. 그다음 지금 선거 공영제가 돼가지고요. 1당이나 2당, 즉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은 예. 대부분이 15% 이상 득표를 하기 때문에 선거 자금을 다 나중에 다 보전받아요. 보전받습니다. 예. 그럼 돈이 도대체 어디서 필요한가? 그래서 국회의원을 몇 년 하고 나면 처음에 정치할 때와 나중에 나갈 때 보면 재산이 많이 불어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자, 출판기념회가 가장 10만 원씩 책 사는데요.
글쎄 그 책 다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지도 않을 책을 왜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어치씩 사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삼 원장님 그리고 황장수 소장님이었습니다. 두 분을 말씀 고맙습니다.